눈의 여왕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첫 번째 이야기. 거울과 깨진 조각. 주목하십시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고 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게 악마의 소행이었단 사실 말입니다. 그 악마는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마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악마는 거울 하나를 만들고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 거울은 멋지고 아름다운 것들은 모조리 찌그러뜨려 거의 보이지 않게 만들고 쓸모없고 흉측한 것들은 더 크게 비추어 돋보이게 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도 삶은 시금치처럼 보였고 아무리 착한 사람도 끔찍한 모습 아니면 몸통 없이 머리로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울에 비친 사람들은 누구인지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일그러져 보였고 얼굴에 주근깨가 하나만 있어도 코와 입까지 다 덮을 정도로 주근깨 투성이로 보였습니다. 악마는 정말 재미있다며 좋아했습니다. 거울은 친절하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을 흉측하게 일그러뜨렸고 악마는 자신의 교활한 발명품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악마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악마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이 거울에 대해 기적이 일어났다며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이제야 인간들이 처음으로 세상과 자신들의 참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며 떠들어댔던 것입니다. 악마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거울을 들고 온 세상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거울에 비춰진 적이 없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 악마들은 하늘로 올라가 천사들과 하나님을 놀려줄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로 높이 올라갈수록 거울이 점점 미끄러워져 도저히 잡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손에서 미끄러진 거울은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거울이 깨지자 더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모래알보다 작은 조각들이 바람에 날려 세상 곳곳으로 날아갔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작은 조각이라도 사람의 눈에 들어가는 날에는 눈에 달라붙어 모든 것이 뒤틀려 보이게 했고 나쁜 면만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티끌만한 조각 하나라도 큰 거울과 똑같은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심장이라도 박힌다면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 때문에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떤 조각들은 유리창으로 쓰일 정도로 아주 컸습니다. 그 창으로 친구를 보는 건 정말 슬픈 일이었습니다. 안경알이 된 조각도 있었습니다. 그 안경을 쓴 사람들 또한 세상을 공정하고 올바르게 볼 수 없어 큰 낭패를 겪었습니다. 악마는 자기가 저지른 모습을 보며 배가 아플 정도로 웃어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세상에는 수많은 거울 조각들이 하늘을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중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소년과 소녀. 집과 사람들이 많은 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작은 정원조차 가질 공간이 없어 화분에 꽃나무를 심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 도시에 화분보다 조금 큰 정원을 가진 가난한 두 아이가 살았습니다. 둘은 온누이는 아니었지만 그만큼이나 사이가 좋았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마주보는 다락방에서 살았습니다. 두 집 지붕이 서로 맞닿아 있었고 그 사이에 빗물바지가 있었습니다. 작은 창문을 통해 빗물바지만 넘어가면 이 창에서 저 창으로 옮겨갈 수 있었습니다. 두 집 모두 창문 바깥에 채소와 아름답게 자란 작은 장미 한 그루를 심은 큰 나무 상자를 두었습니다. 장미들은 아름답게 잘 자랐습니다. 어느 날 아이의 부모들은 나무 상자를 빗물바지 위에 걸쳐놓고 창과 창이 이어지게 했습니다. 꽃담 2개가 생긴 듯 했습니다.
완두콩 줄기가 상자에서 늘어졌고 길게 가지를 뻗은 장미가 창문을 휘감으며 서로 엉켜있는 모습이 마치 줄기와 꽃으로 장식한 개선문 같았습니다. 상자가 아주 높이 걸쳐 있었으므로 아이들은 그곳에 허락 없이 올라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미덩굴 아래에 등 없는 작은 의자에 앉아 노는 것은 괜찮았습니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이런 놀이도 끝이었습니다. 창문이 서리로 꽁꽁 얼어붙을 때면 아이들은 난로에 구리동전을 데워 창에 대고 눌렀습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밖을 내다볼 수 있는 동그란 구멍이 생겨났습니다. 그 구멍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소년과 소녀의 다정한 눈망울이 밝게 빛났습니다. 사내아이의 이름은 카이, 여자아이의 이름은 게르다였습니다. 여름 애들은 창문 밖으로 한 발짝만 내밀면 만날 수 있었지만 겨울이 되면 계단을 오르내리며 눈보라를 뚫고 가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얀 벌떼가 밖에서 윙윙거리는구나. 어느 날 눈을 바라보며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기에도 여왕벌이 있나요? 진짜 벌의 세계에서는 여왕벌이 있다는 걸 아는 소년이 물었습니다. 그럼 있고 말고. 눈의 여왕은 눈이 가장 많은 곳에 떠다닌단다. 다른 눈보다 훨씬 큰 데다 땅에는 절대 내려앉지 않고 먹구름 속으로 날아다니지. 밤이면 거리를 날아다니며 창문 안을 몰래 들여다본단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유리창에 얼어붙어 활짝 핀 꽃처럼 보이는 거야.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본 적이 있어요. 두 아이가 동시에 외쳤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눈의 여왕이 집 안에도 들어올까요? 소녀가 물었습니다. 올 테면 오라지. 뜨거운 난로에 넣어 녹여버리고 말 거야. 소년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소년의 머리를 어루만지고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카이는 옷을 벗다 말고 창가 의자에 올라가 작은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발이 성글게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눈송이가 화분 가장자리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눈송이는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아주 섬세하고 얇은 흰 옷을 입은 여자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반짝이는 수백만 개의 눈송이로 만든 옷 같았습니다. 여자는 아름답고 우아했지만 눈부시게 반짝이는 얼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살아 있었습니다. 두 눈은 별처럼 환하게 빛났지만 따스함이나 편안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창문 쪽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을 했습니다. 카이는 깜짝 놀라 의자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순간 커다란 새가 창가를 스쳐 날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날씨가 추웠지만 얼마 후 눈이 녹아내리면서 드디어 봄이 찾아왔습니다. 태양의 한이 빛났고 초록잎들이 땅속에서 고개를 내밀었으며 제비들은 둥지를 틀었습니다. 두 아이는 창문을 활짝 열고 꼭대기 지붕 위에 있는 작은 정원에 다시 나와 앉았습니다. 그해 여름에는 장미가 유난히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게르다는 장미에 관한 구절이 나오는 찬송가를 배웠으며 노래를 부를 때마다 자신의 장미를 떠올렸습니다. 게르다는 카이를 위해 노래를 불렀고 카이도 따라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손을 맞잡고 장미에 입을 맞추고 투명한 햇빛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가 그곳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름날은 더없이 찬란했고 영원히 지지 않을 것 같은 향기로운 장미덤불에 나와 있으며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어느 날 카이와 게르다는
새와 동물이 나오는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키 큰 종탑시계가 5번 울렸을 때 갑자기 카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뭔가 심장을 찔렀어. 눈에도 뭔가 들어간 것 같아. 게르다가 카이를 가까이 끌어당겨 눈을 들여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이제 없어졌나 봐. 카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없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마의 거울 조각이었습니다. 훌륭하고 좋은 것들은 모두 하찮고 흉하게 만들어버리고 나쁘고 사악한 것들은 더 커 보이게 하며 아무리 작은 결점도 곧바로 드러나게 하는 그 거울 말입니다. 불쌍한 카이. 거울 조각이 심장에 내리꽂히는 순간 카이의 마음은 얼음처럼 차갑게 변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지만 겨울 조각은 여전히 박힌 채였습니다. 왜 우는 거야? 카이가 게르다에게 물었습니다. 우니까 정말 못 봐주겠다. 이제 괜찮다잖아.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장미꽃. 벌레 먹었잖아. 봐. 이건 가지가 너무 휘었어. 진짜 못 봐주겠다. 볼품없는 화분과 똑같이 뭐야? 그러면서 카이는 화분을 발로 걷어차고 장미 2송이를 꺾어버렸습니다. 카이, 뭐 하는 거야? 게르다가 소리쳤습니다. 카이는 게르다를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더니 장미 1송이를 더 꺾고는 게르다를 남겨둔 채 혼자 창문으로 훌쩍 뛰어들어 가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카이는 게르다가 그림책을 꺼내올 때마다 그런 책은 어린애들이나 보는 거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이야기를 해주실 때면 하지만 이라며 번번이 토를 달았습니다. 틈만 나면 안경을 코에 걸치고는 할머니 흉내를 내기도 했습니다. 카이가 어찌나 그럴듯하게 흉내를 잘 냈던지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카이는 이웃 사람들의 걸음걸이와 말투를 흉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이는 사람들이 지닌 이상하고 고약한 버릇들을 따라할 줄 알았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 아이는 머리가 정말 좋은가 봐. 하지만 그것은 카이의 눈과 심장에 박힌 거울이 시킨 것이었습니다. 카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르다까지 괴롭힌 것도 다 그 때문이었습니다. 노는 것도 예전과 아주 달랐습니다. 영 어린애답지 않았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어느 겨울날, 카이는 커다란 돋보기를 들고 밖으로 나가 푸른 외투 자락을 펼쳐 눈을 받았습니다. 이 돋보기 좀 봐, 게르다. 카이가 소리쳤습니다. 돋보기로 본 눈송이들은 훨씬 커 보였고 아름다운 꽃이나 반짝이는 별 같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진지 알겠지. 진짜 꽃보다 훨씬 재밌고 흠 하나 없이 완벽해. 녹지만 않는다면 말이야. 잠시 후 카이가 커다란 장갑을 끼고 썰매를 등에 메고 나오더니 게르다의 귀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난 아이들이 놀고 있는 강장으로 썰매나 타러 가야지. 그러고는 쌩하니 혼자 가버렸습니다. 광장에는 용감한 남자아이들이 농부의 수레에 썰매를 묶고 미끄럼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신나는 놀이였습니다. 한창 재밌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커다란 썰매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온통 하얀색인 썰매에는 하얀색 터레투로 몸을 감싸고 손같이 하얀 모자를 쓴 사람이 한 명 타고 있었습니다. 하얀 썰매가 강장을 2바퀴 돌았습니다. 카이가 하얀 썰매 뒤에 재빨리 자기 썰매를 묶었습니다. 카이가 탄 썰매가 점점 속도를 내며 다음 거리까지 따라갔습니다. 하얀 썰매의 주인이 뒤를 돌아보며 마치 서로 아는 사이라도 되는 것처럼
카이에게 다정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이가 자신의 썰매를 풀려고 할 때마다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바람에 카이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도시를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눈이 무섭게 쏟아지기 시작해 카이는 눈앞에 있는 손조차 볼 수 없었지만 썰매는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큰 썰매에서 떨어져 나오려고 밧줄을 풀어봐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카이가 탄 작은 썰매는 여전히 꼭 묶인 채 바람처럼 내달렸습니다. 있는 대로 소리를 질러봐도 아무도 듣지 않았고 눈발은 사정없이 몰아치고 썰매는 날듯이 달렸습니다. 가끔은 도랑이나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겁에 질린 카이는 기도를 하려고 했지만 기억나는 거라곤 구구단밖에 없었습니다. 눈송이들이 점점 커지더니 커다란 흰닭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닭들이 갑자기 길 위로 솟구치더니 큰 썰매가 멈춰 섰습니다. 썰매를 몰던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으로 만든 터레트와 모자를 쓴 여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하고 눈부시게 빛이 났습니다. 바로 눈의 여왕이었습니다. 여왕이 말했습니다. 잘 도착했구나. 하지만 넌 꽁꽁 얼었겠는걸. 내 외투 속으로 들어오렴. 여왕은 썰매의 옆자리에 카이를 앉히고 터레트로 감쌌습니다. 카이는 마치 눈더미 속에 파묻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춥니? 여왕이 이렇게 물으며 카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얼음보다 차가운 입맞춤이 이미 반은 얼어버린 카이의 심장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카이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잠시뿐이었습니다. 곧 마음이 편안해지며 추위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 썰매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썰매였습니다. 카이의 썰매는 닭에 묶여 있었습니다. 닭이 등에 썰매를 맨 채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눈의 여왕이 카이에게 다시 입을 맞추자 카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게르다와 할머니와 집에 대한 모든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한 번 더 입을 맞추면 넌 죽을지도 몰라. 여왕이 말했습니다. 카이가 여왕을 쳐다보았습니다. 여왕은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답고 지적인 얼굴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창가에 나타나 손을 흔들었던 때처럼 얼음으로 만들어졌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카이의 눈에 여왕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카이는 여왕에게 분수도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고 모든 나라의 크기와 인구를 안다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눈의 여왕이 계속 미소만 짓자 자신이 별로 아는 게 없다는 생각이 슬며시 들었습니다. 카이가 머리 위로 펼쳐진 넓은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여왕은 카이를 데리고 먹구름 속으로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옛날 노래를 부르듯 폭풍이 윙윙 소리를 내며 아우성을 쳤습니다. 두 사람은 숲과 호수를 지나 바다와 육지 위를 날았습니다. 아래로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늑대들이 울부짖었으며 눈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위로는 까마귀가 날카롭게 울며 날아갔습니다. 높이 뜬 달이 세상을 밝고 선명하게 비춰 주고 있었습니다. 카이는 기나긴 겨울밤 내내 달을 쳐다보았고 낮에는 눈의 여왕의 발치에서 잠을 잤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요술쟁이 할머니의 꽃밭. 카이가 사라지고 난 후 게르다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카이는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아무도 몰랐고 누구도 말해줄 수 없었습니다. 사내 아이들이 카이가 자신의 썰매를 어떤 큰 썰매에 매다는 걸 보았고 거리를 손살같이 달려 도시를 빠져나갔다고 말해주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카이의 행방을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이를 걱정하며 눈시울을 적셨고 게르다는 오랫동안 울고 또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카이가 도시에서 멀지 않은 강에 빠져 죽은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길고 우울한 겨울날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따스한 햇살과 함께 봄이 찾아왔습니다. 카이는 죽은 거야. 게르다가 말했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햇살이 말했습니다. 카이는 죽었다니까. 게르다가 제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제비들까지 그렇게 대답하자 게르다도 더 이상 카이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게르다가 말했습니다. 카이한테 한 번도 보여주지 않는 빨간 새 구두를 신어야지. 그런 다음 강으로 가서 카이에 대해 물어보는 거야. 다음날 새벽 일찍 게르다는 곤히 잠들어 계신 할머니에게 입을 맞추고는 빨간 구두를 신고 홀로 도시를 벗어나 강까지 걸어갔습니다. 강물아, 네가 내 친구를 데려간 게 맞니? 카이를 다시 돌려준다면 내 빨간 구두를 줄게. 이상하게도 물결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게르다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빨간 구두를 벗어 강물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구두는 강기슭에 떨어졌고 잔물결에 밀려 다시 무트로 나왔습니다. 카이를 데려가지 않았으니 게르다가 가장 아끼는 물건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게르다는 자신이 멀리 던지지 못한 탓이라 생각하고는 갈대숲 사이에 있던 작은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런 다음 배의 끄트머리에 서서 신발을 힘껏 내던졌습니다. 게르다가 배에 올라 몸을 움직이자 느슨하게 묶여있던 배가 강 쪽으로 미끄러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게르다는 배가 움직이는 걸 알아차리고는 강가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맞은편으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강기슭에서부터 1m 가까이 밀려난 상태였고 점점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게르다는 너무 무서워 울음을 터뜨렸지만 참새 말고는 아무도 듣는 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새들이 게르다를 무트로 데려다 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둑을 따라 날며 우리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여기 있어요. 하며 게르다를 위로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배는 강물살에 밀려 떠내려갔고 게르다는 신발도 없이 양말만 신은 채 꼼짝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빨간 구두가 뒤에서 떠내려오고 있었지만 배 속도가 너무 빨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변은 화사한 꽃과 멋진 나무들이 어우러져 무척 아름다웠고 비탈진 언덕 위에는 소와 양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물이 날 카이에게 데려다 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자 금세 기운이 되살아났습니다. 게르다는 배 위에 서서 아름다운 초록빛 강둑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배가 커다란 벚나무 정원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상하게 생긴 빨갛고 파란 창문에 집으로 지붕을 얹은 작은 집이 보였습니다. 집 밖에는 나무로 만든 병사들이 보초를 서며 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총을 들고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병사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한 게르다가 소리를 질렀지만 당연히 아무런 대꾸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물살이 배를 강기슭으로 밀어준 덕분에 게르다는 병사들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게르다가 더 크게 고함을 지르자 집 안에서 아주 늙은 할머니 한 분이 걸어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꼬부랑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아름다운 꽃이 그려진 책 넓은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불쌍한 것! 어쩌다 이 넓고 거친 강까지 들어왔을꼬? 할머니가 물속으로 걸어 들어오더니 꼬부랑 지팡이로 배를 걸어 강가로 끌어당긴 다음 게르다를 내려주었습니다. 게르다는 땅을 다시 밟게 되어 무척 기쁘긴 했지만 이상한 할머니에 대해서는 약간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리 와서 네가 누군지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얘기해 주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게르다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할머니는 고개를 흔들며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게르다가 할머니에게 카이를 보았는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카이가 아직 지나가진 않았지만 곧 그럴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게르다에게 용기를 내라며 집에 들어와 버쥐도 먹고 꽃도 구경하라고 말했습니다. 꽃들은 그림책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저마다의 이야기도 들려준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게르다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들어서자마자 문을 잠갔습니다. 벽 위로 높다랗게 창이 나 있었고 빨갛고 파랗고 노란 창을 통해 들어온 햇살이 한데 어우러져 오묘한 빛을 자아냈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먹음직스런 버찌를 발견한 게르다는 배가 터지도록 버찌를 먹었습니다. 게르다가 열심히 버찌를 먹는 동안 할머니는 황금빛으로 머리를 빗겨주었습니다. 게르다의 해맑은 얼굴 양편으로 금빛 고수머리가 너울거려 마치 활짝 핀 장미 같아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같이 예쁘장한 여자아이가 있으면 좋겠다고 종종 생각을 했단다. 두고 보렴. 우린 정말 잘 지낼 수 있을 테니. 할머니는 계속 게르다의 머리를 빗겼고 빗질을 할 때마다 오누이와 같은 카이에 대한 기억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요술쟁이였습니다. 하지만 사악한 마녀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재미삼아 요술을 부렸고 게르다가 곁에 있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할머니가 정원으로 내려가 지팡이로 장미덩굴을 가리키자 활짝 핀 장미들이 어두운 땅 속으로 흔적도 없이 묻혔습니다. 할머니는 게르다가 장미를 보면 집 생각이 나고 카이에 대한 기억이 떠올라 도망가 버리지 않을까 불안했던 것입니다. 할머니가 게르다에게 꽃밭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너무도 아름답고 향기로웠습니다. 사계절의 꽃들이 가득 만발해 있었습니다. 이토록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은 어떤 그림책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게르다는 기쁨에 겨워 꽃밭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키 큰 벚나무 뒤로 태양이 넘어갈 때까지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파란 제비꽃으로 속을 채운 빨간 비단 이불을 덮고 예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고 결혼을 해서 여왕이 되는 멋진 꿈을 꾸었습니다. 게르다는 다음 날도 아니 그 이후로도 많은 날들을 꽃밭에서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놀았습니다. 이제 꽃 이름을 전부 알 정도가 되었지만 아무래도 하나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 도저히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게르다는 여러 가지 꽃이 그려진 할머니의 모자를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바로 장미였습니다. 할머니는 장미를 전부 땅속으로 사라지게 했지만 모자 위에 있는 장미는 잊어버린 것입니다. 누구든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법입니다. 게르다가 물었습니다. 이 꽃밭에는 왜 장미가 하나도 없죠? 그러고는 꽃밭으로 달려가 이리저리 찾아다녔지만 장미는 한 송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게르다가 자리에 주저앉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장미 덩굴이 묻힌 바로 그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게르다의 따스한 눈물이 땅으로 스며들자 장미나무가 느닷없이 땅에서 쑥 하고 올라왔습니다. 사라졌던 그날처럼 활짝 꽃을 피운 채였습니다. 게르다가 장미를 끌어안고 꽃에 입을 맞추자 고향집에 있는 아름다운 장미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와 함께 카이가 떠올랐습니다. 게르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쩜 좋아. 내가 여기 너무 오래 있었나 봐. 카이를 찾으러 가야 했는데. 게르다가 장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애가 어디 있는지 아니? 카이는 정말 죽은 걸까? 아니요. 카이는 죽지 않았어요. 그동안 죽은 사람들과 함께 땅속에 있었지만 카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장미들이 대답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게르다가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꽃들에게 가서 꽃 속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너희들 카이가 어디 있는지 아니? 하지만 꽃들은 햇살 속에 선 채 저마다 동화 같은 이야기만 지어냈습니다. 게르다는 꽃들의 말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지만 카이가 어디 있는지 아는 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